은퇴 후에 누구나 만나는 세 가지 위기가 있다면 동시에 이 위기는 세 가지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퇴 후에 누구나 만날 세 가지 위기의 근거를 미래가 불확실하고 누구나 그렇지만 노화라든지 사회 인식에 따라서 시공간이 축소되고 소통에 있어서는 꼰대 방식을 바라보는 지향에서는 과거 지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이 위기를 긍정적인 것으로 새로운 기회로 만들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시공간이 축소되는 것은 시공간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소소해 보이건 커 보이건 새로운 시도를 탐험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의 경우에 이전에 일과 집, 특히 자신의 1차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여가 시간이나 여유 시간이나 이런 것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또 가장이 주는 무게 이런 것들이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상대적으로 시간 자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시간 자원을 탐험해 써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멋들어진 시니어 선배님들을 보면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습을 합니다. 그 학습이 예전에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고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디지털일 수도 있고 그 학습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험에 있어서도 현금 여력이 된다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남극이나 북극을 탐험하는 이런 옹대한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내가 사는 동네에 오늘은 A 길로 갔다면 다음 날은 옆에 길로 가보면 어떨까? 또 제가 아시는 지인은 너무나도 화려한 경력으로 너무 바쁘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지인들하고 뜻을 정해서 한 10,000원의 행복이 될 수 있는 여행을 작은 소소한 길을 다녀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근처에 북한산이 있는데 야 이거 맨발로 한번 다 걸어볼까 하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 구석구석을 밟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방향은 공동체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자서 고립되기 쉬운데요. 즉, 밖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공동체라고 한다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시 50플러스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구민체육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모여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문화예술 활동도 활발합니다. 그곳에서는 동아리에서는 새로운 신입회원을 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노크를 하고 이런 곳에서 발을 내디디면서 함께 활동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가상세계 어려워만 하지 말고 유튜브에 좋은 콘텐츠도 많고요. 주변에 이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니어는 한글을 잘 모르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한글을 배우시고 예전에 하고 싶었던 학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이라는 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배워보는 자신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작지만 새로운 탐험을 하는 그렇게 본다면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앞에서 위기의 꼰대라는 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꼰대라는 위기는 주로 소통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것을 봤을 때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다섯, 여섯 명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얼마나 지배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고 누구나 어울리는 사람끼리 평등한 논리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한두 사람이 그 전체를 장악한다거나 너무 과하게 과점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꼰대 기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유재석 씨의 유퀴즈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유재석 씨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만 특히 소통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보면서 절대 그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리고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속의 느낌과
이런 것까지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기도 있고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이런 소통에 있어서도 시니어들이 많이 부족한 게요. 주로 말하는 것은 배웠지만 듣는 부분을 등한시한 교육을 받던 시대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고 특히 들어볼 때 상대방의 속 사정과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보고 특히 몸을 돌려서 그 부분에 눈을 맞추고 진정성 있게 듣다 보면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어떤 것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 그 정도의 공감 소통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젊은 사람들조차도 그런 시니어를 꼰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아, 나의 파트너 또는 후원자, 내가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 요새 이제 MZ 세대인 경우에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디지털 기기를 쓴다든지 특히 시간에 있어서는 자기의 프라이빗한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것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는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우리 조금 시니어들 연장자들은 전화하거나 또 직접 보는 것을 좋아하실 수 있는데요.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배려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듣기와 공감,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 지향이 갖는 위기, 이것을 어떻게 긍정으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좋은 단서가 되는 것은 최근 불고 있는 웰다잉 문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웰다잉이라는 것은요, 좋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현재를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미래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사단법인 웰다잉 문화 운동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개념으로 보면은 연명의료부터 어떤 호스피스 돌봄, 장례 추모, 장기기 증유원 상속, 존엄사 유산 기부 이러한 것들이 쭉 있지만 중요한 것의 방향성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미래의 유산을 바라본다라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시니어의 삶이 내가 왕년이 됐다라는 관점,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니까 나에게 잘 대우해라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그게 아니라, 아, 우리 손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시니어가 가졌던 그 경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유산을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방식으로 초점을 바꾸게 된다면 남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는 시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은 매일 아침에 이전에 하시던 방식대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이 시니어들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시니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탐험하고 그것을 그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실 세계 속에서 가족들에게 어떠한 실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결과물로는요, 손자녀들에게 당신이 먼저 조그만 차를 가지고 요새 카 캠핑이 만약에 인기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실행해 보시고 그것을 사랑하는 아내분이나 아니면 나아가서 손자녀까지 확대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것. 또 특히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가족들의 기록을 디지털에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새롭게 배우셔서 그 디지털로 기록하고 또 줌이나 이런 것으로 소통함으로써 가족 간의 소통이나 기록 유산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새로운 것들마다 시도를 하고 새로운 곳에서 의미를 찾고 또 어릴 적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그 기억과 추억을 공유하면서 당신들이 가졌던 그 문화유산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 같은 후배가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은퇴를 하게 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고요. 특히 노화에 따라서 신체적인 어떠한 악화를 느끼고 사회가 주는 프레셔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고립이라든지 특히 그것이 위기로 가서 시간 공간의 활동 범위가 축소된다든지 소통이 있어서 꼰대가 된다든지 그리고 항상 과거를 지향하면서 더욱더 늙어가는 속도를 가속도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받는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작은 새로운 탐험, 한번 가지 않았던 길, 새로운 내가 해보고 싶었지만 그 비용이 크게 들거나 안 들거나를 떠나서요. 어떠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새로운 악기를 배운다든지, 새로운 탐험을 하고 또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말을 줄이고 듣고 공감 소통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나의 방향이 과거의 나의 자랑,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대의 이 미래 유산 쪽으로 돌려서 어떻게 시니어들의 경륜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방향이 된다면 은퇴 후에 누구에게나 주어질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아니면 더 중요한 내용이나 또 나누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나은 시니어 삶 연구를 위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